친절한 김 교수와 친근한 김 팀장이 함께하는 통일톡 광화문 필통. 반갑습니다. 개성 만월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 이 만월대 강의하다가 네. 가끔 이 오늘 주제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해주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한번 한 곡 좀. 황성예터라고. 네, 그러면 황성예터의 달이 뜨니 월색만 고요해. 이거 잘 안 되네, 아침에. 네. 예, 이게 황성예터 네. 옛날에 개성의 그 전공터였죠.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남북은 2007년부터 개성 만월대를 같이 공동으로 발굴하는 사업을 해왔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김경순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부장님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김경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노래도 참 어색하게 하긴 했는데 이 황궁터가 좀 익숙하지는 않잖아요, 사람들한테. 일제시대 때 아까 그 노래도 그곳에 갔던 이제 작곡가가 그 만월 이렇게 달이 딱 뜬 걸 보고 옛 고려 시절의 영화를 생각하면서 불렀다는데, 이제 고려하면 그다음에 조선하면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군과 관련돼서는 조선은 하면 경복궁 딱 떠오르는데 고려하면 그 경복궁에 대치될 만한 그런 이미지를 사람들이 잘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오셨으니까 첫 말씀으로 만월대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곳인가 그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조선은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이런 식으로 궁궐의 이름이 있는데 고려는 이름이 문헌 기록상에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추정하기로는 이름이 원래 없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만월대라는 이름은 만월대, 망월대로도 불렸었는데, 네, 그러니까 전부 다 달과 관련된 이름이고 이게 조선시대 문헌 기록에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올해가 이제 만월대가 만들어진 지 1100년 되는 해였는데요. 고려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그 다음에 개성으로 천도를 하면서 궁궐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 그곳이 만월대예요. 그러면 그 정식 명칭이 아니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옛날 노래 황성예터도 그냥 옛날 고려 황성의 예터다 이 정도로 생각해서 사람들이 불렀던 거구나. 또 이제 남북이 또 함께 공동 발굴 조사를 한다는 것도 되게 의미가 큰데 어떻게 남북이 함께 하게 됐는지 그 경과 같은 걸 좀 설명해 주세요. 북한에서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고구려 고분을 등재를 하고 2004년에 등재가 돼서 이제 기념해서 행사도 많이 하고 했는데요. 근데 개성 역사지구를 등재를 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화재청하고 같이 해서 개성 역사지구 등재 지원을 위한 학술회의 및 공동답사 해가지고서는 2005년에 이제 학술회의를 남북 학자들이 모여서 같이 하게 됐어요. 이걸 좀 길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공감대가 생겼고, 그 다음에 2005년에 또 그 장관급회담 12월에 제주도에서 하면서 장관급회담에 세계유산 등재 개성과 관련해서 지원한다라는 문항에 아예 들어갔어요. 개성 역사지구니까 이게 만월대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공민왕릉도 있고 왕건왕릉도 있고 성균관도 있고 많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어느 사업을 할 것인가 라는 것도 되게 논쟁이 있었고, 남북 간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첫 사업이고 이렇게 장기간으로 갈 수 있는 사업에서는 뭔가 당장의 성과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이걸 이어갈 수 있다는, 네, 남쪽에서는 당장 파서 성과가 나올 것 같은 작은 부담을 받아 이렇게 했었고, 북쪽에서 만월대가 성과 나온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완전히 나대지처럼 돼 있어서 밭으로 일부 쓰고 이렇게 쭉 다 비어있는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남쪽에서 생각할 때 그런 땅에는 뭐가 남아있질 않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막 하다가 논쟁을 하는 중에 북쪽에서 확실히 나온다. 확실히 나온다. 그래가지고서는 그러면 일단 시작해보자. 근데 이게 워낙 범위가 커서 지금 저희가 합의한 구역만도 33,000평방미터인데
요거를 다 발굴을 할래도 그때 생각으로도 20년이 걸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만월대 전체로 보면 3분의 1이 안 돼요. 고려사 지나온 우리의 역사를 함께 어찌 보면 고증하고 복원하고 또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작업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만월대 발굴에 직접 나섰던 분들은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되고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그런 걸 조금 더 시작 단계는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셨고. 네. 예. 남북 역사학자협의회는 6.15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준비위원회로 4년 정도를 활동을 하면서 남북 공동 학술회의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주제별로. 그리고서는 2004년 2월에 남북역사학자협의회를 남측위원회와 북측위원회가 있는 공동조직으로 해서 북쪽과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2004년에 발족이 되게 됐고, 그 발굴조사는 사실은 고고학 영역이기 때문에 역사학자 조직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역할은 사실상 협의와 현장 지원, 하고 그 다음에 출토된 유물이나 이런 출토 성과에 대해서 발굴 성과에 대해서 역사적인 검토를 같이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현장에 들어가는 발굴단은 고고학을 전공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고고연구실을 중심으로 해서 고고학자들이 발굴은 들어가고 역사학자협의회에서 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보통 한 차례 지금 한 8번 정도 발굴이 이루어졌다고 들었는데 한 차례 들어가면 얼마나 오랫동안 발굴을 하고 어떻게 지내요? 거기 가서는? 짧게 있을 때는 26일 있었던 때도 있었어요. 26일. 네. 이때는 이제 원래 발굴을 그해 못할 상황이었는데 남북 관계상 근데 비가 엄청 오면서 2010년에 이 홍수 피해가 여러 군데서 보도가 되고 그래서 만월대 같은 경우도 석축이나 이런 게 좀 위태로운 데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특히나 발굴하면서 이렇게 파헤치기 때문에 이게 유적의 입장에서는 발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파괴 성격이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서 조치를 해야겠다. 그래서 북쪽하고 같이 그런 진단도 하고 조치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급하게 들어가서 그때는 26일 만에 끝났고 제일 길게 있을 때는 6개월 진행됐습니다. 다들 정말 입이 떡 벌어졌었어요. 아무래도 저쪽 땅이 좋은 땅 같다.